네, 오늘 장의 트렌디한 섹터와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장을 이끌고 있는 트렌디한 섹터를 오늘 좀 바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매니저님, 오늘 장의 트렌디한 섹터가 어딘지 바로 좀 열어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열어주시죠. 요즘에 이 현대차 CS 2025가 2026이 끝나고 나서 현대차 그룹 참 잘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설명해 주신다고요? 사실 이 CS 끝나고 나서 휴머노이드 관련 종목들은 좀 세론을 좀 예상했었는데 이 세론이 나왔습니다만은 조정이 짧게 끝나고 다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실 테마주들의 상승보다는 현대차 그룹주 상승이 돋보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오늘만 보시더라도 사실 강한 섹터가 없는 가운데 유독 현대차 그룹주만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28년까지 연 3만 대 로봇 양산 구축을 시작을 했죠. 이건 CES에서 밝힌 내용들인데 사실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CES에서 밝히면서 그 공개했던 게 이제 이 보스턴 다이맥스의 아틀라스 로봇인데 이게 지금 그 CES에서 이제 이 글로벌 IT 전문 매체 이 CNN에서 이 2026 최고 로봇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을 수상했는데 이런 로봇을 연 3만 대 시작하겠다라고 한 거니까는 시장에서는 놀라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는 뭐 30년 지나면은 뭐 10만 대, 100만 대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그런 이 엄청난 규모에 비하면 3만 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작년에 중국에서 가장 많이 로봇을 양산한 기업 엣지봇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최초 5천 대 돌파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에서 가장 큰 로봇줄 알고 있는 유니티 로봇인데 유니티 로봇이 4,100대. 그 다음에 유비테크가 3천 몇 대를 생산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는 게 중국이고 그 중국이 작년에 생산한 1만 3천 대 규모입니다. 가장 많이 생산한 게 5천 대고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주가 지금 3만 대 양산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이 테슬라의 막 뭐 100만 대 생산 이런 것보다도 아주 먼 얘기보다도 가까운 시일 내에 좀 구체화되고 있는 현대차 그룹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그 밸류 가치는 퍼가 100배가 넘어가거든요. 네. 200배, 300배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평가인데 테슬라가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 전기차가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대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그룹 쪽 올라가는 이유는 CES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현대차는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이 테슬라 밸류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현대차 그룹도 내연기관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이 옵티머스, 그러니까 옵티머스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고 그런 것들이 구체화돼 있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제 어떤 그 테슬라 밸류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여기 액추에이터 공급하기로 한 현대 모비스. 그러니까는 이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액추에이터를 개발 공급하기로 했고요. 중요한 게 보스턴 다이맥스 공급하기로 해서 올라가는 건데 실제로 보스턴 다이맥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로봇까지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은 현대 모비스는 더 급등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전부터 이제 현대 오토에부터 급등이 시작했고요. 뭐 HL 만도 등등해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이 옵티머스와 같은 그런 휴머노이드 만들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련 테마 종목이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딱 보는 바와 같이 현대차 계열사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현대 모비스라든가 뭐 현대 위아 또 현대 오토에버 현대 계열사가 다 담당하고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건데 그 액추에이터를 현대 모비스라든가 이런 이 계열사가 다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많은 그 테마 종목들이 액추에이터를 개발했다라고 해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이긴 하지만은 중국이 더 싸게 더 잘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중국이 어떤 로봇 양산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큰 자리를 찾기 힘들죠. 다만 현대차 계열사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지금 보스턴 다이맥스를 인수해서 지금 아틀라스를 공개했는데 지금 이 CES에서 최고 상가 수상했고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 옵티머스, 현대차 아틀라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유니티 로봇까지 본다면은 3대 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3대 축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사가 올라갈 텐데 현대차 그룹주는 계열사로만 지금 다 물량을 주고 있으니 실제 그냥 중소형주들이 거기 어떤 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연도 내내 정말 26년도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양산의 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이제 옥석이 좀 가려져서 실제 현대차 그룹재 공급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계약이 돼 있고 공급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관련 계열사 같은 경우도 작년 3분기부터 실적이 나아지고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테마로 올라갔지만 다시 좀 빠질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우리나라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 공급망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제가 뭐 계속 강조했던 내용들인데 이걸로 좀 옥석을 좀 가린다고 한다면은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도 꽤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쪽 올라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인재 시작으로 봐요. 네,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렇게 많은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매니저님이 꼽으시는 탑픽 종목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결국에 현대차가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현대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바닥 대비 몇백억 올랐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올랐고, 현대모비스는 실제 이제 이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모비스는 제가 볼 때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공급 계약까지 나온다면은 역시나 현대오토모티브는 똑같은 급등이 가능할 것 같고, 이미 HL만도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실적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좀 실적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SL도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현대차 그룹주가 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엔드투엔드라고 해서 로봇 이제 개발 생산부터 뭐 판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까지 모든 걸 다 현대차 그룹주에서 이제 통합해서 서비스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종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쪽 종목으로만 우리가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단순한 자동차 관련 종목이 아니죠. 이제 로봇 AI와 관련된 피지컬 AI의 선두 주자가 될 텐데요. 이제 참 현대차도 시가총액이 이제 100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또 목표 주가도 40만 원 이상으로 줄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디까지 올라갈지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이 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과거에 짚어드렸던 종목들, 매니저님이 트렌디함을 이끌었던 종목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네. 자, 첫 번째 종목 리뷰 들어가 볼게요. 바로 HL 만도. 저희가 방금 또 짚어드렸던 것처럼 현대차 관련주인데 지금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 방송에서는 현대차를 말씀드렸고, 종목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이 방송에서는 HL 만도를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게 저는 테마하고 우량주와 구분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면 테마가 아닌 것이고, 실적이 안 찍히는데 어떤 소문이라든가 그런 업황 이런 거에 따라서 나도 무슨 테마야라고 올라갔던 것들은 분명히 테마주인 겁니다. 이 H만도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현대차에서 액추에이터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면서 4분기에 늘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 현대차 공급망에 있어서 돈을 버는 그런 기업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현대차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한 이 H7 만두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고 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HL 만도 여전히 보유 관점, 조정 시 매수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리뷰해 볼게요. 바로 하나마이크론인데요.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저희 12월 30일에 매수한 이후에 13%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어디까지 좀 보고 계시나요? 오늘 현대차가 뭐 너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사실 그 간밤에 미국의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 다 급등 나왔는데,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급등했다 이제 살짝 주춤하고 있죠. 다만 이제 이 하이닉스가 오늘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첨단 패키징 팹에 대해서 신규 투자하겠다라고 또 발표가 났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결국 이 패키징 쪽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부터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보유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도 보유 전략 세워봤습니다. 마지막 종목 들어가 볼게요. 바로 삼청당 제약. 바로 어제 저희가 들어갔는데 보니까 오늘 또 신고가를 터치하고 내려왔더라고요. 네.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이 오늘 좀 대부분 조정을 받는 반면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급등하고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독일 내에서 경쟁자를 독일 정부가 이제 없애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1년 반 동안의 실적은 물론이고 1년 반 동안에 이제 이 경쟁사 4명이 내 기업이 못 팔게 되면은 1년 반 동안 실적은 당연히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1년 반 뒤에 들어오는 바이오시밀러는 사실 발을 내밀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매출이 유지될 가능성이 꽤 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재료 자체가 한번 찍 올라갔다 빠질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30만 원대에는 이제 꽤 많은 좀 그 어떤 심리적 매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3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후반까지는 좀 편안하게 좀 보유견 계속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000단 제약까지 이렇게 리뷰 들어가 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오늘 트렌드를 이끄는 섹터 그리고 과거에 이끌었던 섹터를 찾아봤다면 그렇다면 미래는 어떤 종목이 저희 이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오늘의 탑픽 종목도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한라캐스트 가지고 오셨는데 네. 2.5세대 로봇 공개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힌트를 주면 지금 밑에 보시면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 그리고 그런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인데 2.5세대 로봇을 공개한 기업. 이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테슬라 아닐까요? 그래서 누가 뭐 테슬라죠.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이런 빅파마나 빅테크 어떤 대규모 계약을 할 때는 NDA라고 해서 이제 비밀 유지 계약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그 비밀 유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기업 이름을 공개할 수 없지만은 뭐 북미 시장의 자동차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 하면은 뭐 누구나 TSMC 알겠죠. 그런 정도로 공개하는 거라서 한라캐스트가 뭐 공식적으로 테슬라 공급한다라고 한 적은 없지만은 어떤 북미 시장의 자동차 기업인데 로봇을 공개한 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테슬라로 거의 뭐 99% 추정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테슬라의 이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이 부품을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그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다이캐스트 공법이 실제로 알루미늄이나 아연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녹여가지고 고압으로 이제 이 금형에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단단한 부품을 가볍고 단단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정교한 그런 부품들을. 그러니까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장 많이 필요한 그런 부품일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이 기법을 통해서 이제 뭐 미래차라든가 이 로봇 기업들 공급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 글로벌 공급망에 이제 중국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런 다이캐스팅 공법에 있어서는 사실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테슬라까지 들어간 거고 작년 6월 기준으로 좀 수주 규모가 1조 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1조 원대의 수주한 이런 기업들이 수주한 금액이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실적으로 이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면 수주한 걸 떠나서 이제 만들어서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이번 연도부터 급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 테슬라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만 5천 정도 추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테슬라 옵티머스, 그다음에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그다음에 이제 유니티 로봇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 3대 로봇 중에 하나에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시총이 1조가 가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총 1조가 가도 이상하지 않을 기업이다. 어디까지 주가가 올라갈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좀 올라가고 있죠? 예, 일단은 지금 한라캐스트가 제가 작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지금 최고 2만 원 넘었을 때도 1조가 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현대차 공급망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다시 지금 이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6,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라캐스트 목표가와 손절가,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6,000원까지 세워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은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그 4시에 무료 방송이 있고요. 지금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제가 못다한 말씀 또 자료가 있는데 그거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니까는 반도체하고 바이오 기업들도 아마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저희의 탑픽 종목까지 세워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검색하셔서 4시에 방송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